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Too Late, Never Too Late이라는 주제로 디지비 인사이트 강연을 진행하게 될 동대구로점 박금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연을 진행할 주제는 영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어 좋아하시나요? 다들 영어는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도 영어라면 학을 뗄 정도로 굉장히 싫어했었는데요. 그런 제가 어떻게 영어와 친구가 되었는지 또 디지비 대구은행의 미래에 영어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부터 인트로덕션 바디 컨클루전 서론, 본론, 결론을 통해서 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두 가지 문장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 두 가지 문장은 오늘 제 강연을 다 잊으셔도 좋으니까 이 두 가지 문장은 꼭 기억하셔서요. 강연장 밖을 나가시면서 꼭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업점에서 일하시면서 혹시 외국인 매점 고객님들 만나뵈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혹시 영업점에 이제 계시다가 외국인 매점 고객님들이 방문하셨으면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우선은 시선을 좀 피하고 갑자기 결제를 받아야 될 서류들이 막 생각이 나고 뒤에 막 서류들 정리하는 게 기억이 막 나고 하셨죠. 근데 그때 기억을 잘 되새겨 보시면은 외국인 고객님들이 이렇게 딱 방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셨을 겁니다. Hi, how are you? 라고요. 근데 이 문장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면 저희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 배웠죠? 그렇죠?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배웠었죠. 근데 사실은 그게 틀린 문장은 아닌데 외국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정말 간단하게 How are you? 라고 물으면 I'm good, thanks, how are you?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이 제가 강조하는 첫 번째 문장인데요. 한번 중요한 문장이니까 따라 해보시겠어요? 제가 How are you? 라고 물으면 대답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How are you? 하면 네, 이렇게 영업점에서 혹시 외국인 고객님들을 만나뵐 기회가 생긴다면 이렇게 대답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어가 중요할까요? 뉴스핌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외국인 고객 수가 2015년도 말 391만 명에서 2018년도 말 531만 명으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외국인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송금과 같은 수익성이 높은 금융 서비스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대 시중은행 모두 외국인 영업본부가 존재를 하고요. 또 10여 개국 언어가 지원되는 외국인 서비스를 출시해서요. 외국인 고객님들 타겟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끼리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요. 입소문 영업 효과라고 하죠. 그 효과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저희 대구은행의 미래에 신규 고객 유입 효과 및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면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포자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영어를 포기한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유명한 영포자였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싫어했던 이유는 외울 게 너무 많아서인데요. 여러분들 옛날에 단어 공부하시면서 한 번쯤은 깜지도 써보시고 단어장 외우시려고 찢어서 씹어 먹어보신 경험을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열심히 했는데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공부를 하면서 가장 컸던 게 수능 영어랑 실제 영어는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제 마음속에서 조금 많이 내려놓았고 그냥 영어라는 거에 싫었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싫었었어요. 하지만 저한테 가장 크게 싫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면서 혹시나 내가 틀리게 알까봐, 혹시나 내가 듣고 말했거나 아니면 읽었던 문장이 틀린 문장일까봐, 정답이 아닐까봐,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좀 얘는 틀리게 말하네 이렇게 그런 인식으로 저를 쳐다볼까봐에 대한 되게 두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어를 공부하기 싫다라는 생각에 이르렀고요. 결론적으로는 제 영어 수능 실력은 4등급으로 좋지 못한 영어 수능 실력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영어와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영어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해외에 어학연수를 1년 정도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당시 어학연수생들이 가장 하면 안 되는
가자마자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영어는 안 하고 이제 연애만 열심히 하고요. 또 이제 연애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의 중심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여기가 이태원인지 한국인지 구별이 안 갈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되게 친한 대학 친구가 이제 저랑 똑같은 지역으로 어학연수를 왔었었는데요. 그리고 그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이제 주문을 할 때 one this one please 이렇게밖에 주문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막 샬라샬라 영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맞아 나는 영어를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온 게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떻게 넌 영어 공부를 했어? 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일요일마다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왜 가? 너는 종교도 없는데? 이러니 목사님의 정확한 영어 발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종교도 없는 친구가.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에 저만의 방법으로 공부를 한 결과 제가 나온 대학교에서 영자 신문에 제 영어 이야기를 실어본 적도 있고요. 또 토익 스피킹 성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었고요. 제가 가장 크게 이룬 업적은 캐네디언 컬리지라는 대학교에서 제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무역학과를 졸업을 했고 거기에서 자격증 역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강조드린 영어 학습법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저는 앞사람 주문하는 걸 듣고 말하는 저만의 필승 학습법으로 영어 공부를 했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게 어딜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전 스타벅스로 들어갔었습니다. 카운터 옆에 서서 한 30분 정도 어떻게 이렇게 주문하는지 또 어떻게 주문을 받는지를 꾸준하게 들어봤었는데요. 들어보다 보니까 패턴이 들리더라고요. 항상 종업원은 Hi,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줄까? 아니면 주문하시겠어요? 이렇게 주문을 받고 손님은 Can I get?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하면서 Please 이렇게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앞사람이 아메리카노를 시킬 때 Can I get a ice americano, please?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똑같이 그 라인에 서서 혹시나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런데 똑같이 물어보시더라고요. Hi,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today? 나 오늘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주문하시겠어요? 저도 그래서 앞사람이 주문한 것과 똑같이 Hi, can I get a ice americano, please? 이렇게 똑같이 주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 문장밖에 못 배워서 한 일주일 정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밖에 못 시켜 먹었어요. 다른 걸 먹고 싶었는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장을 공부를 하면서 어쨌거나 하나를 배웠었죠. 그리고 이 하나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어느 순간 주어 동사 목적어를 나열하지 않아도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 이렇게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사실은 일본에서 여행을 할 때 일본어로 여행을 뭐 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조금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 일본어 실력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사실 근데 제가 자격증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저는 문맹입니다. 읽을 줄을 몰라요. 한자를 몰라서. 그래서 일본어를 가서 주문을 하고 싶어도 뭐 읽을 수가 없으니까 맨날 여기서 유명한 게 뭐예요? 그거 주세요. 이렇게밖에 주문을 못 하는데 여행은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일본어 실력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방법이 무언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투니버스에서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원피스 만화 아시죠? 그걸 제가 너무 좋아해서 어렸을 때 꿈이 해적왕이었거든요. 그 만화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래서 그 만화를 보면서 더 보고 싶은데 한국판은 되게 짧더라고요. 그래서 더 보고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되지? 하니까 일본어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막 있는 일본어 버전을 꾸준하게 봤었어요. 한 300편 넘게 볼 때쯤 뭔가 이상한데? 뭐지? 내가 만화 보는데 뭔가 불편한데 뭐지? 했더니 어느 순간 제가 자막을 없이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딱히 일본어를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데 듣는 것만으로도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물꼬가 트이면서 말하는 버릇을 조금씩 하니까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일본어 실력의 수준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언어가 단기간에 빨리 상승되지는 절대 않는데요. 많이 듣고 그리고 들었던 문장을 뭐 하루에 1개라도 말해보는 버릇을 들이시면요. 충분히 지금도 영어나 일본어나 다른 언어도
충분히 말하실 수 있고요. 그만큼의 실력까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문장이 제가 강조한 두 번째 문장인데 다들 기억하시나요? 잘 기억하셔서요. 혹시 해외여행 한번 가셨을 때라도 사용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배웠던 문장을 복습을 하면서 제 강연의 결론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가르쳐드렸던 첫 번째 문장 Hi, how are you?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How are you? 라고. 네, 그렇죠. I'm good, thanks, how are you?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Hi,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today? 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Can I get 땡땡땡 please?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영업점에서 손님이 내점하셨을 때도 저희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요. How are you? 라고 이제 손님이 오셨을 때 당당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한번 드리고요. What can I do for you today? 내가 오늘 너를 위해 뭘 해줄까? 하면서 고객님을 응대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두 가지 문장 꼭 외우셔서요. 이 강연장 밖을 나가셔서 한 번쯤은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What would life be if we had no courage to attempt anything? 어떤 것을 시도할 용기가 없다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실 시도를 하는 것은 만큼 두려운 것은 또 무서운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도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또 가치 있고 설레는 일은 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강연장을 나가시면서 오늘 배웠던 두 가지 문장 입 밖으로 뱉는 시도를 꼭 한 번쯤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impossible이라고 아시죠?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impossible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만 찍으면 I'm possible이라는 완벽한 문장이 된다고 합니다. DGB 직원 여러분들 모두 나는 할 수 있다 스스로 주문을 외워서요. 하시고 싶은 일 모두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Too Late, Never Too Late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게 된 동대구로지점 박금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